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예, 반갑게 또 요번 시간 시작해 볼게요. 요번 시간이 세포 소기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번 시간에 배울 거는 세포벽. 저번 시간에 세포막을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막 바깥에 있는 세포벽, 그리고 편모와 선모, 그리고 중심립, 뭐 이런 거, 중심립, 중심체, 그리고 세포 골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포벽 빼고는 조금 더 낯설 수 있죠. 낯설 수 있는데 천천히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세포벽부터 보겠습니다. 세포벽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세균도 가지고 있죠. 펩티도글리칸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키틴질 성분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요. 식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세포벽 무슨 성분? 이 정도는 나와야죠. 셀룰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룰로스. 자,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을 보시면은 모든 식물이 다 2차벽을 가지고 모든 식물 세포가 다 2차벽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포벽은 1차벽과 2차벽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1차벽은 이제 어린 식물, 네, 그리고 좀 단단하지 않은 뭐 그와 같은 상태고 1차벽 성분에 뭔가 많은 물질들이 추가되고 좀 더 딱딱해지고 고유의 특성을 갖게 되면 2차벽이 됩니다. 2차벽. 그래서 벽을 이렇게 1차벽, 2차벽, 세포막이 있고, 근데 여기서 구조가 중요한데요. 세포벽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포벽은 구조를 지지해 주는 거죠. 세포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벽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아이고. 공중에 떠 있어서 전투가성을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포막은 반투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 잘 통과하고 어떤 건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근데 세포벽은 전투가성, 아무거나 다 들어옵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세포벽에 촘촘한 채를 못 빠져나올 만큼 크기가 큰 거야 당연히 못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포벽의 어떤 물리적인 이체, 이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것들은 그 어떠한 것도 문제없이 그냥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조를 지지해주고 전투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여기 보면 세포막이 있는데 막 바로 바깥쪽에 1차벽이 있는 게 아니고 2차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특징이죠. 2차벽 바깥쪽에 1차벽이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이렇게 세포막이 있습니다. 1차벽은 요 색으로 그려볼게요. 1차벽. 자, 세포벽의 성분이 셀룰로스인데 이 셀룰로스의 성분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셀룰로스를 만드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안에 있을 거니까, 세포 안에. 그럼 여기서 만들어서 분비를 하겠죠. 요렇게 1차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벽의 성분은 요걸로 해볼게요. 안 보이네. 빨간색. 예, 여기 2차벽. 자, 2차벽의 성분도 어디서 만들 거냐면 이 안에서 만들어서, 세포 안에서 만들어서 바깥으로 분비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차벽의 성분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밀리면 여기를 1차벽을 뚫고 바깥으로 쌓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세포막 바깥으로 나오면 1차벽이 바깥으로 밀릴 거냐, 이 얘기죠. 자, 다시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차벽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차벽 성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차벽 성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차벽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요게 바깥으로 밀린다기보단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밀리는 거죠. 안에 2차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2차, 그리고 1차벽은 2차벽이 안쪽부터 차고 올라오면서 바깥으로 밀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구조가 세포막 안쪽에 2차 구조가 있고 그 바깥에 1차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마치 무슨 느낌이랄까? 손톱 여기 다쳤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쪽부터 이렇게 밀려 나오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있던 게 바깥으로 계속 바깥으로 밀리는 그와 같은 구조. 그래서 1차 벽과 2차 벽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포하고 세포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층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조금 낯설 수가 있는데 세포 골격입니다. 골격. 뼈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가 어떻게 이 구형의 형체를 유지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핵을 가운데 그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3차원 공이 있습니다. 공 안에, 큰 공 안에 작은 공이 하나 더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작은 공이 중력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지 어떻게 중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세포 사진 찍으면 세포가 이렇게 밑에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가운데 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떠받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뼈대가 있어야지.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ATP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모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단순하게 확산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이동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생투를 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크기가 요만해져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고 치고 물리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고민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자, 여기 지금 교실 공간이 있습니다. 교실 공간. 여기에서 자, 제 주먹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이쪽 칠판 쪽으로 가야 돼, 얘가 이렇게. 그러면 얘를 자기가 이렇게 여기가 칠판이니까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눈이 없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가만 놔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유롭게. 근데 얘를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날라다 주려면 누군가가 이거를 이동시켜주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이동시켜주는 물질 또한 허공에 떠서 이동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는 없어, 물질이. 왜냐면 중력이 밑에서 땡기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얘가 다 세포 막,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다 가라앉아 버릴 겁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요 밑에 무슨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뼈대 위에 요거를 놓고 이렇게 걸어 당길 수 있는 철도 같은 것들이 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지 않았지만 3차원 구조물에서 뭔가가 떠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뭔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있겠구나. 그 물질도 어딘가에 붙어 있겠구나. 허공에 떠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실제로 그런 게 있나라고 보면 있어요. 보통 그런 아이디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물을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세포 안에 그냥 세포소기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지지해주고 위치를 고정시켜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뼈대들이 있습니다. 뼈대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여기 보시면 미세소관은 직경이 가장 굵습니다. 직경이 굵고 미세섬유는 가장 직경이 가늘어. 밧줄로 치면 굵기가 굵은 거 미세소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미세섬유, 이 중간이 중간섬유입니다. 중간섬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세소관 같은 경우는 여기 튜블린이라고 하는 이게 단백질 이름이에요. 단백질 이름인데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예, 여기 알파 튜블린, 요거 베타 튜블린. 요게 한 세트야. 요 세트가 막 붙어가지고 이와 같은 미세소관을 만듭니다. 그죠? 중간섬유는 조금 복잡해요. 여기 대학 가면 배우실 텐데 중간섬유 단위체가 있습니다. 이게 모여가지고 사량체, 팔량체 이렇게 붙어서 이 밧줄 모양을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 가서 배우고, 지금은 중간섬유라는 건 미세소관과 미세섬유 중간 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고 얘는 구조가 이렇게 밧줄 모양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줄다리기 하는 그 밧줄처럼 생겼어.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인장력,
그러니까 세포가 이렇게 늘어나면 막이 찢어져 버리거든요. 막이 찢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에 저항할 수 있는 이렇게 밧줄같이 이렇게 세포가 늘어나도 틀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그죠? 그리고 세포 소기관의 위치 고정 요런 거. 네. 그다음에 미세섬유 같은 경우는 액틴 단백질. 요거는 일양체가 아니고 그냥 하나로 액틴 단백질 하나가 막 뭉치면 이렇게 됩니다. 미세섬유는 액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많이 액틴 미오신, 액틴과 마이오신 이거 어디? 근수축에 관여하는 애죠. 그래서 미세섬유 같은 경우는 근수축에 관여하는 아이입니다. 액틴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근수축에 관여하고 그 동물 세포에서 세포 분열하고 세포질 분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물 세포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나눠질 때 세포막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둘로 딱 끊어지죠. 그때 이 세포막을 당겨주는 이 세포막을 이렇게 줄로 쭉 이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동물 세포는 어떤 구조냐면 여러분들 풍선이 있어요. 풍선 가운데 하얀색 실로 감아놨어. 그래서 그 실을 쭉 당기면 풍선 가운데가 쭉 조이면서 풍선이 둘로 갈라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실제 풍선 터져버리지만 세포는 이렇게 쭉 쪼아가지고 끝에 구멍이 이렇게 쪼그매지면 세포막이 이 구멍을 채우기 때문에 세포막의 유동성 때문에 이 구멍이 채워져서 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세포를 쪼아주는 그 실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미세섬유가 합니다. 미세섬유.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럼 이 굵은 미세소관은 뭐를 하냐면은 세포 형태 유지. 세포 형태 유지는 세포 골격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동에 관여합니다. 소낭의 이동, 염색체의 이동,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중심체, 선모와 편모 등을 구성하기도 하고 방추사면 뭡니까? 염색체 끌어당기는 실이죠.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요렇게 그리는 요 실, 요게 방추사인데 요것도 미세소관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는 이 뼈는 그냥 뼈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뼈대는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세 가지가 있다. 미세소관은 튜뷸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알파튜뷸린, 베타튜뷸린, 일양체로 만들어져 있다. 세포의 구조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들의 이동에 관여한다.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잠깐만 일단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중간섬유는 형태 당연히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진 인장력을 제공한다.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중간섬유가. 그 다음에 미세섬유 같은 경우는 액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근수축,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이런 데 관여를 한다. 그죠? 되겠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염색한 사진들입니다. 이게 세포인데요. 세포 안에 이게 미세소관이죠. 미세소관을 염색한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핵이고요. 여기 세포고. 미세소관이 굉장히 빼곡하게 이렇게 쫙 안에 채우고 있죠. 요게 이제 미세섬유들, 요게 중간섬유입니다. 중간섬유만 염색한 거예요. 신기하죠? 세포 안에 이런 식으로 뼈대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의 세포 소기관들이 걸쳐서 위치를 고정하고 있다. 막 있는 게 아니고, 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세소관이 뭐를 하냐면 이동을 도와준다 그랬죠. 미세소관은 이동을 도와주는 철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학 때 이거 처음 보고 되게 신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세포 골격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핵이 있고 소포체가 있고 골지체가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물건을 넘길 때 소낭으로 넘긴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소낭이 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낭이 그냥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철도가 놓여져 있어요. 이렇게 철도가 놓여져 있고 여기에 운동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운동단백질이 소낭을 싣고 에너지를 써서 요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갑니다. 네.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데 키네신, 디네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키네신, 디네인
어렵나요? 처음 들어볼 수 있으니까 써드릴게요. 자세히 볼 수 있을 텐데. 키네신, 디네인. 요런 것들이 운동단백질의 이름입니다. 왜 운동단백질이 하나가 아니냐면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놈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놈도 있고, 기차가 상행선 하행선 있는 것처럼 키네신, 디네인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단백질들이 있고, 이런 손항들이 여기에 결합하면 얘네들은 갈 길 갑니다. 에너지 써가면서. 이렇게 신기하죠. 예. 요 뒷부분 가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런 운동단백질이 허공을 떠서 허공에서 막 에어워크를 할 수는 없어. 이건 말이 안 되고, 세포골격이라는 철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위에 이제 손항 같은 걸 달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혹은 세포소기관들,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뭐 다른 세포소기관들도 얘네들이 이동을 시켜줍니다. 물론 이거 하나가 막 세포소기관 큰 거 하나를 하진 않겠죠. 여러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세포소기관을 옮겨주기도 합니다. 필요로 하는 곳에. 요게 이제 세포골격이다. 되겠죠? 다음. 자, 요게 이제 중심립입니다. 중심립. 그 다음에 중심립도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심립은 한 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이 한 쌍을 통으로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중심체라고 부릅니다. 중심체는 두 개의 중심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얘는 누구가 가지고 있냐면 식물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동물만 가지고 있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방추사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방추사가 사방으로 뻗어나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 식물은 없는데 식물도 방추사 있어야죠. 식물도 염색체가 있고 세포 분열을 해야 되니까 방추사가 나오는데, 식물은 중심체가 없는데 어떻게 방추사가 나오나요? 미스테리지만 식물은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나오긴 합니다. MTOC라고 하는 마이크로 튜블 오르가나이징 센터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서 그냥 나와요, 방추사가. 네.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동물세포는 중심체에서 방추사를 만든다. 그리고 중심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 구조 사진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미세소관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쁘게 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개. 그리고 가운데는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뻥 비어 있고, 요와 같은 구조, 요 세 개짜리가 9개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9 플러스 0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9는 이게 9개 있다는 얘기고요. 0은 이 가운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가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있는 애도 있다는 얘기겠죠. 다 없으면 이런 구조를 굳이 쓸 이유가 없죠. 그냥 9 구조 이렇게 얘기할 텐데, 9 플러스 0 구조라는 얘기는 이 가운데 뭐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중심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미세소관이 됩니다.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가 3개짜리가 세트로 9개가 이렇게 있는 구조, 그게 이제 중심체 구조다. 이렇게 생겼다.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선모와 편모가 있는데요. 선모와 편모는 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세소관으로.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선모는 작고 길이가 작고 수가 많고요. 편모는 깁니다. 길고 수가 적어요. 대표적으로 선모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선모에 예를 들어라 집신벌레가 이렇게 선모들이 이렇게 나 있죠. 이게 선모. 편모는 정자, 이렇게 긴 거. 요런 게 이제 선모와 편모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모가 길어요.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이렇게 뚝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아까는 이 관이 3개씩 있었는데 이번엔 2개씩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2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2개가 더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뭐라 부르냐면 9 플러스 2 구조 이렇게 표현하죠. 되겠죠? 아까 중심체는 9 플러스 0 구조, 선모와 편모는 9 플러스 2 구조. 선모와 편모가 하는 일은 움직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 정작 꼬랑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막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근데 신기하게 여기를 어디를 자르냐면 요 붙어있는 부위 여기를 자르면 요거를 이제 기저체라고 부릅니다. 기저체를 자르면 9 플러스 0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자가 이렇게 있고 꼬랑지가 있는데 여기를 자르면 9 플러스 2 구조. 이 붙어있는 표면 여기를 딱 자르면 9 플러스 0 구조다. 왜 그렇지? 왜는 모릅니다. 그냥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왜 그런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 여러 가지 설명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모르죠. 검증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모와 편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게 딱 이미지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같이 보면서 오늘 수업뿐만 아니고 이전까지 세포 소기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한꺼번에 영상 보면서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세포막 먼저 볼게요. 이 세포막입니다. 이게 세포막의 유동성을 나타낸 거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막 떠다니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막 떠다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릴 때 이게 인지 이중층이고요. 이렇게 있는 거고, 요 위에 이렇게 단백질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막 움직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이제 세포막. 여기 보시면 막의 유동성이라는 게 이렇게 막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단백질들 이렇게 박혀 있고요. 네. 되겠죠? 이 이미지가 닿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 한번 볼게요. 이제 액틴 필라멘트 세포 골격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세포 안이 뭔가 골격들이 많죠. 이게 이제 액틴 필라멘트. 자, 보시면 액틴들이 막 합성이 되면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없던 게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액틴 필라멘트의 결합이 분해가 되면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세소관입니다. 미세소관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튜뷸린들이 막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세소관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 분해되면 길이 필요 없으면 철도 필요 없으면 철도 그냥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조각들이 공중에 떠다니겠죠. 그러다가 필요한 곳에 있으면 또 가서 합치고.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철도고요. 미세소관이고 여기 운동단백질이고 소낭을 이런 식으로 짊어지고 이동합니다. 에너지 써가면서.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요런 게 키네신, 디네인 이런 종류가 있는 거예요. 소낭들 움직이고. 이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철도잖아요. 미세소관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세포 안에서 세포 소기관들이 계속 움직여요. 네, 움직일 수 있고 이게 이제 중심체입니다. 중심체. 요 2개에 있는 게 중심 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방추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소포체. 예. 소포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소낭의 형태로 바깥으로 분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운동 단백질들이 요거 따라서 정해진 길로 골지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뭐 골지체로 안 가고 세포 내부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골지체잖아요. 소낭들이 이렇게 골지체로 오면은 여기를 이렇게 요 주머니와 요 주머니는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움직이면서 더 농축이 되고 그러면 요와 같은 소낭의 형태가 돼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할 물질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요 미세소관 따라서 세포 바깥으로 길을 안내하는 거야. 그럼 운동 단백질이 여기 달라붙어 가지고 얘네들을 이끌고 일정한 길로 가는 거죠. 되겠죠? 그럼 반대로 돌아와야 되는 애들은 그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 단백질을 타고 들어오면 되겠죠. 들어오는 거는.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 영상의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아 세포 안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 느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여드린 거고 여태까지 한 거 잘 정리해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